국회 입법데이트의 이익선입니다. 얼마 전까지 큰 사랑을 받았던 이 드라마 시리즈를 기억하실 겁니다. 바둑에서의 한 용어를 가지고 제목을 삼았던데요. 이 주인공이 겪는 비정규직 또 청년 실업 문제가 참 큰 화제를 모았었습니다. 그래서 주인공 이름을 따서 아예 뭐 장그래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가 겪었던 이 노동 현장의 심각한 어려움들, 많은 분들 공감하셨죠? 오늘은 이 근로자들과 관련된 세 가지 법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 그리고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각각의 개정안입니다. 이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셨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을 모셨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의원님만 보면은 항상 을자가 떠오릅니다. 네.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으로 그동안 쭉 일을 해오셨는데 많은 역할을 하셨습니다만은 이 을지로위원회를 혹시 이제 잘 이해를 못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소개를 부탁드리고요. 그동안 가장 보람 있었던 일, 네. 좀 아쉬웠던 일 한 가지씩을 꼽아주신다면. 을지로위원회는 저 퇴계로 옆에 있는 을지로 그 위원회가 아니고요. 네. 제가 저 노원 지역위원장인데 가끔가다 네. 을지로로 옮겼냐 이런 얘기도 하시던데 네. 그건 아니고 을을 지키는 길로 가자. 네. 그러니까 2013년 5월달에 남양유업 사태라는 게 있었어요. 그렇죠. 네. 저 대리점에 대해서 회사가 횡포를 부리고 예, 예. 그래서 갑의 횡포, 을의 눈물 이런 게 아주 시대적 과제, 시대적 화두가 됐었죠. 그렇죠. 지금도 뭐 대한항공의 조현아 부사장의 문제를 네. 보면서 네, 네. 그 갑의 횡포에 우리가 굉장히 분노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게 이제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이 생겨서 네. 그때 2013년 5월 달에 남양유업 사태를 보면서 지금 우리 서민들의 상태가 을이구나. 여러 형태의 을로서 굉장히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우리 서민들 곁으로 가기 위해서 을을 지키는 위원회를 만들자. 네. 그게 을지로위원회입니다. 그렇군요. 그 마침 로가 법 있잖아요. 네. 법을 영어로 하면 로우 아닙니까? 아, 그러네요. 을을 지키는 로우. 그 국회는 법을 만드는 데니까. 근사합니다. 을을 네. 지키는 길로 가자. 을을 지키는 법을 만들자. 을을 지키는 노력을 하자 하는 네. 그런 위원회로 을지로를 만들었고요. 네. 이제 한 1년 10개월 가까이 활동을 했죠. 네. 그 정당에 있는 위원회로서 이렇게 장기적으로 한 위원회가 흔치 않은데 저희는 어쨌든 그렇게 해서 현재 한 50여 건의 문제를 해결하고 굉장히 많은 그런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중에 네. 아주 기뻤던 일이랄까요? 네. 남양유업 문제를 풀었던 게 제일 기뻤습니다. 우선 처음 예. 그 상생협약을 맺고 네. 타결을 했죠. 예. 그리고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아프리카 예술가들, 아프리카 박물관에 있었던 아프리카 예술인들이 예. 노예 상태에 있었다. 네. 그래서 그 이제 저희가 쫓아가서 그 상생 협약을 맺고 네. 퇴직금을 다 받게 해드리고 그렇게 했던 일이 있고요. 백화점에 있는 일하는 사람들, 백화점에 네. 입점해 있는 입점 업체들이 네, 굉장히 네.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이 백화점뿐 아니라 대형 마트에 그거는 유통갑들, 네. 유통재벌들의 횡포가 굉장히 심해서 그것 문제를 풀어가다가 롯데그룹하고 상생협약을 체결해서 여러 네. 가지 권리를 지키는 게 있고요. 작년 연말에는 지금 이제 과제가 되고 있는 간접 고용 비정규직, 아까 장거래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예. 장거래는 그래도 직접 고용된 비정규직이거든요. 네네. 근데 그거 말고 용역, 예. 위탁 이렇게 해서 간접 고용된 비정규직 노동자, 더 CNM 열악하죠. 사태. 예. 우리 동네에 와서 CNM 설치해주고 뭐 LG U 플러스 설치해주고 SK 브로드밴드 설치해주고 하는 예. 그런 기사분들이 있거든요. 있죠. 팁으로도 예. 마찬가지. 삼성전자 서비스 네. 이게 다 마찬가지인데 이분들이 그 회사 직원이 아닙니다. 다 용역돼 있는 간접 고용돼 있는 분들인데 CNM 노동자들이 그냥 도저히 못 참겠다. 네. 그래서 이제 파업을 했죠. 그랬죠. 이제 저희가 가서 저도 프레스센터 앞에 전광판 위에 두 분 노동자들이 올라간 그 밑에 가서 저도 주저앉아 있었고. 그러셨군요. 그래서 하여튼 양쪽이 타결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만들어서 타결시키게 한 일. 그게 저로서 굉장히 보람스러웠던 일입니다. 네,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의원님께서도 미생을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다 보진 못하고 네. 장그래 씨가 네. 직접 고용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예.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되는 2년 되는 날 네. 해고되는 모습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렇게 뭐라 그럴까 하여튼 눈물이 나는 그런 장면들을 봤습니다. 그러셨군요. 근데 이제 오늘 의원님 모신 이유가 세 가지 개정안 때문인데 이 세 개정안 모두가 이 초단시간 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초단시간 근로자가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이분들의 근로 현황은 어떤 것인지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하는 거는 원래 노동자들이 이제 일주일에 네. 하루에 8시간씩 네. 5일을 근무하잖아요. 40시간 근로하는 네. 사람들을 이제 보통 근로자라고 하는 네. 거죠. 초단 시간은 일주일에 15시간 이하 근무하는 사람들입니다. 예. 대개는 우리가 알바 같은 형태 아하. 그런 아주 짧게 일하는 노동자들인데 네. 이분들한테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모든 권리가 없어요. 아.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상의 휴일 근로 그 휴가를 받는다거나 네. 또 퇴직급여를 받는다거나 네. 또 그 비정규직에서도 보면은 2년 지나면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되잖아요. 네. 거기로부터도 제외돼 있어서 아. 2년 이상 근무를 해도 무기계약적으로 전환하지 않아도 되는 네네. 그런 조건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지금 이제 전체 우리 노동하는 사람들이 전국에 한 1,800만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단시간 노동자라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주 40시간 안 하는 네네. 그거보다 짧은 노동하는 사람들이 전체 한 10% 정도 돼서 188만이고요. 네. 15시간 이하로 일하는 사람들이 49만 7천 명, 한 50만 명 정도 됩니다. 아유, 근데 이게 네. 2013년 기준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네. 훨씬 더 늘어나 있습니다. 거의 2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 200만 지금 넘을 것 같아요.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단시간 네. 근로자고 그 중에서 그때 한 50만, 지금 제가 보기엔 한 6, 70만쯤 됐을 것 같은데 네네. 그런 사람들이 법적으로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는 옛날에는 알바라고 불려졌던 초단시간 근로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근데 이게 심각한 이유는 뭐냐면 전에는 그저 시간이 좀 나서 아르바이트, 그게 아르바이트잖아요. 네네. 자기 공부하면서 잠깐 짬내서 일하는. 네네. 근데 이분들한테 조사를 해보니까 거의 40%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 직업을 선택한 이유가 생활비가 없어서. 아. 그러니까 알바가 아니고 생활비 벌러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얼마 전에 카트라는 영화가 있었잖아요. 있었습니다. 아주 선풍적으로 네, 사람들이 예, 많이 보고 예. 그랬는데 그 비정규직 문제를 다룬 예. 거죠. 카트라는 영화 대사에 이제 해고되고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그 문제를 제기하니까 아니 반차껏 벌러 나온 아줌마들이 왜 그래요? 그러니까 그 대형마트에서 일하는 그 노동자 하는 이야기가 네. 우리 반차껏 벌러 나온 게 아니에요. 생활비 벌러 나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15시간 이하 노동하는 사람들 중에 생활비 벌러 나온 사람이 40%가 넘고 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런 이 근로자로서의 권리 보호를 못 받는 상태가 굉장히 심각하죠. 그럼. 더더군다나 요즘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시간제 일자리, 소위 고용률 70%를 달성한다고 하면서 시간제 일자리를 늘리는데 네. 그래서 공공 부문의 시간제 일자리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네. 그 전체 이 시간제 일자리 중에 공공 부문이 차지하는 영역도 굉장히 많아졌고 네. 그래서 공공 부문부터 이런 시간제 초단 시간 일자리가 굉장히 많아져. 일테면 학교에 돌봄 교사를 박근혜 대통령께서 다 하겠다고 그랬는데 네. 돌봄 교사가 최근에 늘어났는데 그 사람들이 다 시간제 아주 초단 시간 일자리를 갖는 시간제 근로자입니다. 얼마 전에 경북교육청에서 시위한 지금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런 학교 비정규직인 돌봄 교사들 그분들이 다 시간제 초단 시간 근로자들이에요. 무기계약직 전환해 달라. 예, 예. 우리 실제로 15시간 더 하는데 이 초단 시간 때문에 무기계약직 전환도 안 해줘. 이거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네. 초단 시간 노동자에 대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신 여러 가지 이제 계기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 초단 시간 그 노동자 보호법 그 입법 배경을 좀 더 부연 설명해 주시다면요. 네, 그러니까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50만, 60만에 달하는 이 초단시간 근로자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분들이 한 달에 받는 월급이 한 35만 원쯤 됩니다. 평균 35만 원. 아. 생활비 벌러 나온 사람이 35만 원 받아요. 네. 근데 이거를 그렇게 법에서 사각지대로 만들어 놓으니까 네. 그러니까 휴일 근로도 없고 연차 휴가도 없고 1년 이상 사용해도 퇴직금을 안 줘도 되고 2년 이상 써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안 해도 안 되고 해주고. 네. 그렇게 되니까 모든 사업장이 네. 아주 임금도 싸게 하고 예.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고용해야 될 사람들도 다 잘라서 초단 시간을 쓰는 거예요. 아유. 이를테면 아까 얘기했지만 고용노동부 통계 자료로 공공 부문에서 네. 단시간 노동자가 48,719명입니다. 네. 그중에 교육기관이 96,980명. 이게 초단시간 노동자들. 교육기관에 이렇게 많은. 그러니까 공공 부문에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전체 한 61%가 초단시간 근로자가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아주 편법적으로 이 법의 사각지대로 만들어 놓으니까 공공부문뿐 아니라 민간 부분에서도 네. 초단시간 근로자를 일부러 쓰는 겁니다. 그러네요. 이걸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되는 거죠. 네. 이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권리 보장을 해서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권리 보장을 하지 않는 편법적 수단으로 이렇게 자꾸 쓰게 하는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네. 이 초단시간 근로자가 일한 만큼 15시간 일했다. 네. 40시간 일한 사람한테 주는 권리의 40분의 15만큼 보장해 주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초단시간 근로자를 일부러 쓸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네. 꼭 그렇게 필요한 일 아니면 네. 편의점에서 잠깐 알바를 쓴다거나 그런 거 아니면 네. 하루 종일 쓰면서 사람을 똑똑 잘라서 쓰는 그런 거는 없애게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권리를 최소한 15시간 일했다. 14시간 일했다. 그럼 40시간 받는 사람의 권리에 일한 만큼 네. 14시간, 네. 15시간 이렇게 법으로 만들어주자. 그렇게 해야 초단시간 근로자가 좀 줄어들지 않겠냐. 그렇군요. 그래서 이 법을 낸 겁니다. 네. 아, 뭐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고개가 끄덕여지는 대목인데 이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의 그 내용, 핵심 내용은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4조에 네. 퇴직급여를 주게 돼 있는데 규정이 돼 있는데 네. 거기에서 제외를 시킨 게 초단시간 근로자를 제외시켰어요. 네네. 그거를 없애는 겁니다. 아하. 그러면은 40분의 15만큼은 줘라. 조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1년이 넘어가면 퇴직금을 주게 돼 있잖아요. 예. 근데 이분들한테는 안 줍니다. 1년 넘어가도. 네. 그 왜 안 주냐? 이거는 노동자들의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권리인데 네. 비례의 원칙에 의하면 40시간 일한 만큼 사람이 갖고 있는 퇴직금을 준다면 1년이 넘어간 15시간 일한 사람은 40분의 15만큼 퇴직금을 줘라. 네. 이게 이 법의 취지죠. 그래서 제외시킨 거를 폐지시킨 게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의 그 개정안의 핵심 내용. 핵심 내용이군요. 그 뭐 반대 의견은 주변에 없습니까? 사용자 쪽에서 보면 불편하겠죠. 불편하죠. 네. 네, 불편한데 이 법이 이렇게 만들어진 게 98년에 근로기준법을 만들면서 초단시간 근로자들을 빼놓은 겁니다. 그랬군요. 네. 그때부터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ILO의 우리나라가 ILO에 가입해 있는데 ILO의 어떤 나라에도 이런 입법 예가 없습니다. 이거는 너무 기업하는 사람들 편의적으로 만들어진 법이고 다른 나라 입법 예도 없고 당시에 법을 만들면서 왜 제외시켰는지에 네. 대한 해명도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때 날치기 시키는 법안에 포함이 돼가지고 통과가 된 건데 바로 잡아야겠군요. 이건 바로 잡아야 되는 거죠. 네. 자, 이어서 근로기준법 개정안인데요. 어떤 점이 개선됩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근로기준법에 휴일 근로 일주일에 하루 8시간씩 네. 그리고 유급휴가 한 달에 하루 그러니까 한 달에 하루 1년이면 15일 네. 12일 네. 12일에서 이게 이제 근속 연수에 따라서 쭉 변동이 되는데 네. 공무원의 경우 12일에서 21일까지거든요. 네. 그렇게 준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근로기준법 18조 3항 네. 여기에 이런 유급휴일과 유급휴가를 규정하면서 초단시간 근로자들을 빼놨어요.
적용을 제외시켰습니다. 네. 적용 제외시킨 거를 폐지하는 법입니다. 아하. 아주 간단한 법이에요. 네네. 한 줄 제외 조항에 있는 초단시간 근로자를 제외한다. 요것만 그냥 드러내자고 법을 낸 건데 네. 그렇게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죠. 네. 그러니까 유급 휴일. 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하루 주는 거. 네. 그러니까 그 8시간 주는 거거든요. 네네. 그걸 40분의 15로 하면 네. 3시간입니다. 3시간. 아. 3시간의 유급 휴일을 주라는 거예요. 아하. 그리고 유급 휴가 한 달에 하루씩 하는 1년 다 합치면 12일부터 21일 되는 거. 네네. 그것에 대해서도 40분의 15만큼 주라는 겁니다. 네. 그거는 헌법이 정하고 있는 평등의 원칙에 맞기도 하고요. 비례의 원칙에 맞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 법은 헌법의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안 하면 제가 위헌 소송을 낼 겁니다. 네. 자, 이어서 고용보험법 개정의 내용이 어떤 건지. 이건 역시 고용보험법 10조에 네. 실업급여 네. 등의 이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초단시간 근로자를 제외시킨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재취업이나 일시적 실업, 그러니까 다시 취업한다거나 일시적 실업 때문에 그 기간 동안 견딜 수 있게 최소한의 우리 사회가 사회 보장을 해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주는 거죠. 이거를 초단시간 근로자들한테 제외한 거예요. 이것도 말이 안 됩니다. 네. 이거는 행복하게 살 최소한의 권리로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거든요. 네. 초단시간 근로하는 사람이 무슨 죄졌습니까? 그렇죠. 왜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걸 이걸 제외시킵니까? 그렇습니다. 이건 사회보장제도로서 우리 국민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만들어 놓은 건데 네. 초단시간 정말 생계 때문에 그런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40%가 넘는 사람들이 생계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는데 네. 그 사람들은 그 초단시간 일을 하기 때문에 월급을 적게 받는 것도 힘들어 죽겠고 네.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의 70%가 넘는 사람들이 여성 노동자들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거 네. 법적인 문제에서도 이건 상당히 여성들에 대한 차별이라고 하는 측면도 굉장히 커요. 네. 그게 무슨 천형 같은 죄도 아닌데 그걸 왜 사회보장 우리 사회가 정한 최소한의 사회보장 제도에서 적용 제외를 시키냔 말이죠. 네. 이것도 헌법적 정신에 위배되기 때문에 이것도 폐지하자고 하는 내용 아주 간단한 내용을 넣어서 만드는 겁니다. 네. 참 문명의 이기도 많고 살기 좋은 시대이지만은 우리가 젊었을 때보다 네. 지금의 청년들이 좀 더 마음고생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 현장에서 젊은이들이 참 어려워요. 정말. 그렇습니다. 뭐 취업난도 그렇고 학비 조달도 그렇고 여러 가지 알바 형식으로 일하는 네. 현장에서 만난 청년들이 혹시 어떤 어려움을 호소하는지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면 네. 좀 눈물 나죠. 우리 너무나 쉽게 보는 일. 아까 카트 얘기했지만 카트에서 주인공의 아들이 겪었던 네. 알바로서 그냥 돈 못 받고 쫓겨나잖아요. 네. 거 가서 싸워서 결국은 돈 받게 되는데 근로기준법이 정한 최소한의 권리를 아는 청년이 없어요. 부당노동 행위를 10명 중 7명이 당해 조사해 보니까 알바몬이라는 데서 예, 예. 조사를 해 보니까 10명 중 7명이 부당노동 행위를 당했고 예.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단시간 노동 뭐 이런 일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최소한의 권리를 아는 사람이 10명 중에 9명이 몰라요. 네. 최저임금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네. 요번에 알바몬이 그 최저시급을 알리는 그런 홍보를 했는데 일주일 만에 67만 명이 그거를 클릭하고 들어가서 봤어요. 고용노동부가 청소년 알바 10개명이라고 하는 이거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저기 사이트에 올렸는데 그건 1년 동안 1,800회 봤어요. 네. 저는 고용노동부에 정말 각성해야 된다. 고용노동부가. 네. 이 상업 사이트가 만드는 광고가 이렇게 선풍적으로 많은 클릭수를 나타내는 건 뭐냐면 그만큼 우리 청년 알바 이런 사람들이 아무런 권리 보장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답답함이 그렇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고용노동부는 충분한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도 사람들의 관심을 전혀 끌지 못해요. 그리고 노동자들, 청년들이 최소한의 알아야 될 노동자 권리를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상임위 때도 아주 크게 질타를 했는데 네. 그게 참 어려운 일이죠. 그렇군요. 뭐 약속된 시간이 많이
되어서 이제 좀 짤막하게 하나만 더 여쭤봐야겠습니다. 그 국회에서 비정규직 사원 보호법, 이제 뭐 장그래법까지 그런 네네. 식으로 이름이 됐던데 추진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을지로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 노동 문제 가운데서 가장 시급한 현안이 있다면 뭘 꼽으시겠습니까? 간접 고용 비정규직 문제입니다. 네. 지금 이 간접 고용 비정규직은 왜 생겼냐면 우리나라 IMF 때문에 비정규직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거의 네. 지금 600만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한 1000만 가까이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아무런 법적 보호 장치가 없어요. 아무렇게나 비정규직을 써도 되고 10년을 써도 되고 네. 그래서 만드는 게 2년을 제한하는 2년 이상 쓰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라라고 네. 하는 비정규직을 98년 아니 2007년에 만드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업들이 그것도 싫어서 네. 사람을 직접 고용하는 장그래는 직접 고용 비정규직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것도 2년 되면서 이제 그런 문제가 사람들 되게 안타까워하잖아요. 네. 그렇게 되니까 그것도 싫어서 직접 고용 안 하고 용역회사 통해서 고용하는 겁니다. 네. 이게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일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그렇죠. 최소한 직접 고용해야 되는데 그걸 다 간접 고용해요. 네. 대학교 가면 청소노동자 다 간접 고용이고 네. 국회 청소노동자도 간접 고용이잖아요. 아, 재작년 말에 우리가 그 국회가 직접 고용하기로 약속을 했던 거여서 그 하자고 그랬더니 결국은 국회의장께서 안 하고 떠나셨어요. 새누리당 반대하고. 이 간접 고용 문제가 너무너무 심각해져 있습니다. 요즘 작년 연말엔 CNM이지만 지금은 SK 브로드밴드, 이 LG U+, 그 모든 청소 노동자, 온갖 어려운 일 맡는 대기업 노동자, 사내 하청 이런 간접 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자기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법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네. 하청 노동자들이 결국 하청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는 원청이 하청 기업을 통해서 해줘야 되거든요. 네. 하청 기업이 따로 독자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원청은 우리 직원 아니라고 아무 책임도 안 집니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과 협상할 수 있도록 그런 틀을 열어줘야 됩니다. 이런 하청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 지금 을지로에서 여러 가지 법을 냈는데 그런 법들이 시급하고요. 고용노동부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 보호한다고 계약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렸는데 그거는 완전 장그래 맨날 유지법입니다. 그건 네. 절대로 안 되는 법이고요. 그래서 그 고용노동부에서 지금 내고 있는 비정규직 대책을 제대로 된 비정규직 대책으로 바꾸고 네. 그리고 간접 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하청 노동자들의 권리보호법 네. 그리고 하청을 간접 고용할 수 있는 업종을 제한하는 법 이런 법들이 반드시 만들어져야 됩니다. 네. 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제 아주 짧게 하나만 좀 답변해 주십시오. 그 새롭게 추진 중이신 지역 현안 입법 계획 있으시면. 네, 제가 노원구인데요. 네. 노원구는 진짜 어려운 게 베드타운이 서울에서 중심에서 제일 먼 베드타운입니다. 네. 일자리가 없는 게 제일 큰 문제고 거기 살기 좋은 동네인데 오래 안 사는 동네 1등이에요. 아. 그게 너무 출퇴근하기 힘들어서 머니까. 그러거든요. 그래서 네. 일자리 만드는 일이 저희 핵심 사업이어서 네. 창동 차량기지라고 이제 큰 땅이 있는데 그거를 남양주 박기춘 의원 지역으로 옮기는 일을 시작했어요. 그거는 네, 공사를 네. 시작했는데 거기에 일자리를 만들어야 돼요. 아. 그래서 최근에 박원 시장하고 충분히 논의를 해서 8만 개 일자리를 넣기로 하고 네. 그게 유효화하기 위해서는 서울역 용산까지 있는 KTX를 창동역까지 끌어오는 일을 박원 시장하고 다 계획을 세웠습니다. 네. 확정된 계획이어서 이거를 꼼꼼히 잘 챙겨서 창동 상계 경제중심 지역 이걸 네. 제대로 만드는 일이 제가 해야 될 일입니다. 아유, 하실 일이 많습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입법데이트 오늘은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